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한 부동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저희 부동산 정보통에서는요, 부동산 이슈 지역과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취재해서 이 핵심 포인트만을 정리해드리고 거기에다 경쟁력 있는 부동산까지 함께 좀 찾아드리는 방송인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시거나 또는 저희와 함께 또 상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1667,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보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라희 캐스터와 김미정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라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캐스터 김라희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김미정 캐스터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현장 소식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보통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통 토픽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강남권에서 9억 원이 안 되는 3룸 신축 아파트가 바로 첫 번째 주제라고 합니다. 강남권에서 이 금액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 김라희 캐스터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김라희 캐스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곳 강남 3구의 9억 원 미만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9억 원의 가격대 왜 중요하냐?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가능 여부의 기준값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강남과 잠실 근처고요. 풍부한 실거주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의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인데 요즘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 중간값은 무려 12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송파구의 새 아파트 가격이요. 놀라지 마세요. 30평형대인데 9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쉿! 이런 정보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요. 어떤 아파트인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팬트리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넓게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실에 들어서니 넓은 통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거실 뷰가 탁 트여 있고 층고까지 높아서 개방감이 우수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넓게 나온 주방의 모습입니다. 양문형 냉장고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오븐과 인덕션,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아파트는 포베이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넓은 통창이 마련된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욕실에도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중간방의 모습들도 확인해 볼까요? 서재처럼 꾸며놓은 중간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가까운 중간방은 자녀 침실로 해놓았네요. 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현장 관계자분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송파구 아파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평균 12억이 넘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지만 너무 비싸고 빌라는 거주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의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이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총 세대수나 층수, 내부 옵션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희가 2층부터 12층까지 총 2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총 23대를 대실 수가 있으세요.
옵션은 지금 다용도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오븐이랑 식기세척기는 주방의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실 에어컨이랑 방마다 각각 총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3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거실, 화장실, 비데까지는 기본 옵션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선착순 10분에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제가 직접 내부도 둘러보니까 이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고 참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서 김나희 캐스터가 말했듯이 9억 원 이내의 아파트를 찾기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9억 원 이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9억 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9억 원이요. 네. 고가주택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시에 종부세를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아무래도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단순히 고가주택으로만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세금이나 또 규제가 더 따르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의 적용들을 받는지도 한번 알아보죠. 네,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요. 정부는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주택자라도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율도 3.3%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20%로 줄어들었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까지 금지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네, 자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도 부과가 되고요. 취득세율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9억 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눈길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입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 서쪽으로는 잠실과 가깝고요. 동쪽으로는 강동구와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학원가가 많은 송파구 내에서는 최대의 학원지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요.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는 계룡역에서 도보 약 7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는 많은 재건축과 또 신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재건축과 올림픽 회밀이 재건축이 있고요. 그 뒤로 송파구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잠실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남의 가밀지구와 거여 마천 뉴타운 그리고 성남의 위례 신도시까지 오금동 주변으로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오금동이지만 향후 지역적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금동은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금동 코너변에 성내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는 오금공원이나 누에머리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요. 또 계룡역 주변으로 유명한 학군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녀 교육 목적의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계룡역 아래쪽에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이주 수요와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전망이 되는 지역입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시면요.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강남을 비롯해서 잠실, 천호, 방이 그리고 법조타운이 형성된 문정동 등과도 가까워서 실거주나 임차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계룡역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고요. 거기에다가 주변에는요 숲세권에 또 성내천까지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 또 지역 지리적으로 한번 보면은 사방에는 정말 굉장히 주요한 신도시라든지 큰 도시들이 좀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만큼이나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발 호재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요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요. 이 부동산에서도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금동은 성내천을 끼고 있는데요. 과거 낙후되어 있던 성내천이 지금은 정비를 거쳐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류지만 올림픽 공원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송파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세계 5위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고요. 오픈 3년 만에 누적 관광객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곳 오금동에서도 롯데월드 타워 보이고요. 사무와 숙박, 관광, 또 쇼핑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에서 시작해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도 송파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대형 개발 사업인 만큼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수서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3호선, 붕단선, SRT, GTX, 그리고 수서와 광주 복선 전철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철도 환승센터와 함께 역세권 업무와 유통단지가 개발될 예정인데요. 오금동은 인근 오금역에서 3호선으로 세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송파구 오금동의 광역교통 또한 한층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만큼이나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요즘은 공원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강공원 참 많이들 놀러 가실 텐데요. 한강공원과 이어져 있는 성내천이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주변 경관까지 굉장히 좀 훌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상으로 만나보니까 이 내부 모습도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어땠어요? 네,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내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일단은 여기가 3룸 아파트잖아요. 굉장히 좀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또 거실과 방마다 창이 굉장히 넓게 뚫려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인테리어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좀 탐나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도 포베이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포베이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포베이 어떤 네, 뜻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베이라는 단어가요, 기둥 사이의 공간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거실과 방 2개만 외부 노출이 되어 있으면 3베이, 거실 포함 방 3개가 오픈되어 있으면 4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베이수가 많으면 채광과 전망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수가 많으면 채광과 전망이 좋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 3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곳은 4베이입니다. 거기에 계룡역 역세권에 9억 원 미만의 신축 아파트라는 부분. 이 9억 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규제나 세금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9억 원 미만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오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전화 문자로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현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 토픽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동부권의 중심으로 비상, 신경제 중심지입니다. 신경제 중심지는 어딜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앵커님뿐만 아니라 벌써 많은 분들이 듣고 어디인지 도대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 동부권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 중인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죠. G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거주자 이외에도요, 최근에 각종 개발 호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과거 서울의 대표적인 베드타운 중 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서울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창동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서울시 도봉구에 자리한 창동. 이곳 창동에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대여급 개발이 집중되면서 창동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도봉구 창동의 실제 부동산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실제로 창동역 부근에서 분양되고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장 관계자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들어가서 좀 직접 제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같이 들어가서 봅시다. 1층 자주식 주차 공간은 물론이고 지하 주차장까지 넓은 주차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안문과 무인 택배함,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도 확인해 볼까요? 넓은 거실창이 있는 실내의 모습입니다.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만큼 각 동마다 여러 구조와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방 가구와 에어컨 등 여러 옵션들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보통 문화 일자리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 창동에서 개발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이곳 창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까요? 네, 역세권 인근에 넓은 평수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네. 또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면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실강역 중심지로서 창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까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류지만 실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 7광역 중심지로 걷상된 창동 지역. 동부권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는 곳인 만큼 일자리와 문화 중심지로 육성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추천해주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입지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발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지역을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곳 창동 지역을 다녀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요, 서울의 7광역 중심지 중 한 곳이자 창동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평소에는요, 좀 배드타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좀 몰려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격 형성이 좀 낮게 되어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격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도봉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좀 지역 변화가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호재라고 불릴 만한 요소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도봉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미정 캐스터님 사실 저도 이 창동 지역 검토를 조금 해봤었는데요. 네. 이곳에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재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동 차량기지나 도봉 면허시험장을 문화 지식형 첨단 산업의 메카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약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현재는 배드타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일자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업시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주 근접까지 좀 갖추게 될 것 같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창동 지역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입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의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 세 곳을 의미하는데 이 노도강 지역의 선두 주자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도봉구 창동 지역입니다. 우선 창동역은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데요. 오른쪽으로는 중랑천을 끼고 동부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한 정거장만 가면 이 4호선과 7호선이 연결된 노원역이 있습니다. 노원역의 경우에는 워낙 교통이 우수한 곳으로 유명해서요. 의정부나 강남 등 여러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C 노선과 KTX까지 창동역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은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진출입이 원활한 교통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창동역 주변에는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학교 등 생활적인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녹지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 환경은 좀 좋은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지역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5년에서 6년 후에는 황골탈퇴라는 말처럼 아주 크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창동역 주변에 넓게 포진된 주공 아파트들의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창동역 인근의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원 역시 천이 있습니다. 바로 중랑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가끔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운동하시는 분들 또 뛰어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편의시설 또는 이제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세권이지 않겠습니까? 1호선과 4호선 두 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KTX나 GTX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니까 쿼드러블 역세권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약점이었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호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재를 좀 알기 위해서는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창동과 상계를 서울 동부권의 최대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재 서울 도시 계획의 방침이고 또 이런 계획에 따라서 아주 많은 개발 호재들이 창동 일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도시라는 테마를 가진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들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동역 개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바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인데요. 이 아레나라는 것은 대형 실내 공연장을 뜻하는 말인데 지역 복합문화단지의 핵심 시설로서 세계 10대 도시 중에 아레나가 없는 도시는 우리 서울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아레나가 건설된다면요. K-팝의 공연 중심지로 많은 한류 팬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고요. 특히 창동 아레나의 경우에는 18,000석 규모, 잠실 종합운동장에 짓는 아레나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동 아레나 컨소시엄에는 잘 알려진 기업이 카카오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동역 호재하면요, GTX가 빠질 수 없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창동역으로 들어서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추후 KTX 연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서울 동부권의 복합 환승센터로서 이 창동역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창동역 우측에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선 환경오염 문제, 복잡한 교통체증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지상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되면서 주거 환경과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인근에 있는 이 창동 일대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가 좀 배드타운 성격이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강남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조금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곧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장점이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창동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부분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서울 집값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면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이 창동 지역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개발이 집중된다는 이 호재가 확실한 만큼이요.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소액 투자 개발에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오르긴 상승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세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아직 좀 시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어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감히 좀 재테크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창동 지역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도봉구의 가격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 부분에서 이 도봉구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봐도요, 이 창동이 있는 도봉구를 포함한 노도강 지역의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부동산 상승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이 많은 분들이 점차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창동과 노도강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 창동 지역의 집값이 더욱 오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쯤에 이제 이 노원구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일 거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시세도 올라가고 가치가 이렇게 뛸 줄은 저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저도 아직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창동 지역 좀 안내해드렸는데요. 입지나 호재 만나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창동 지역도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장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해 보시죠.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입니다.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인가 봐요. 김라희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눈 뜨면 집값 상승, 일자리가 만든 부동산 신화 지역이면서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 한 곳이면서 소득과 규모 면에서 1위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소득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부동산 1번지라고도 불리는 서울시 강남구. 서울의 3대 업무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소득자가 몰려 있으므로 집값이 비싸고 부동산 전문가들 또한 일자리를 강남 불패론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구 내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지나는 역삼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테헤란로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는 대규모 오피스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삼역 인근에 신규 분양을 시작한 역삼동 오피스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팀장님, 이 역삼동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테헤란로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임대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 같은 경우 국제금융 및 IT 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장 들어와서 살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준공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시면 입주하셔서 모든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도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도 또 상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 상가와 같은 근린 생활시설도 투자적인 부분에서 좀 유망할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테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란로 주변으로는 많은 직장인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꾸준한 사무실 임대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강남 업무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셨는데요. 현재의 편리성은 물론 미래의 자산 가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곳 강남구 역삼동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희였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김라희 캐스터, 오늘은 단단히 강남 지역만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올 것 같아요. 역삼동 위치부터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강남구로 아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아시죠? 다 알죠? 네, 4번 출구에서 거리상으로 제 도보로는 한 3분 정도 걸렸고요. 지도에서는 거리상으로 한 250m 정도 걸렸습니다. 김라희 캐스터 걸음으로 3분 정도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직선 거리 250m였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직선 거리 200m는 아니었고요. 네. 거리상으로는 250m 정도였지만 직선 거리로 본다면 한 200m 이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명한 건 그야말로 역삼역 역세권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가깝네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집을 좀 알아보다 보면은 뭐 역세권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가보면은 좀 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역세권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정의는 또 제가 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라고 들었지만 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지하철역이나 기차 있는 주변이 역세권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리로는요, 보통 역에서 반경 500m 이내고요. 그리고 도보로는 5분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가깝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김라희 캐스터님이 다녀오신 이 역삼동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 5분 거리보다도 짧은 3분 이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초역세권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초역세권 사실은 사전에도 또 등재가 되어 있는 실제로 있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일반적인 역세권과 이제 좀 차별화를 두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삼역 초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진 저희가 역삼동 부동산을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입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삼동 강남권의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상권의 중심 지역입니다. 강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국제금융의 중심인 테헤란로가 바로 이곳 역삼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통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삼성동까지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2호선을 이용하면 역삼역에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편을 보시면요. 아래에는 2호선이 지나고 있고 위쪽에 있는 황금노선이라는 9호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옆으로는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로든 편리하게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삼동 인근에는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하루 유동인구가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1, 2인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역삼동 주변으로는 강남역 상권이나 논현동 먹자골목과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상권들이 있어서요.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역삼을 중심으로 쭉 보시면 신사까지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총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일단 역삼역은 초록색 2호선이 지나고요. 그 외에도 3호선과 7호선, 또 9호선까지 4개의 노선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노선을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슬리퍼를 신고 편의시설을 누려볼 수 있는 게 슬세권, 요즘 뜨고 있는 슬세권을 누려볼 수 있는 역삼동 만나보고 계신데요. 일단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고 입지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강남에 개발 호재가 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대기업들이 판교나 마곡 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요. 최근 대기업들이 강남에 복합사옥을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강남을 떠났던 기업들까지 리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요. 강남권의 동서 교통 여건이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여기에 강남대로와 서초대로를 막고 있던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경제 또 산업의 중심인 강남 업무지구와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이 밀집된 서초동 일대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그 시너지가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삼동의 경우에는요, 테헤란로를 통해 삼성동과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삼성동의 여러 호재 중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의 15개 계열사가 이주 예정이고요. 예상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무려 12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호재가 있는 만큼 인근에 위치한 역삼동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도시가 살아나고 좀 개발이 되려면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나 일자리가 모이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방송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강남은 이미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어서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되는 호재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저희가 이 오피스텔 건물을 한번 만나볼 때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우리 김미정 캐스터는 자취하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이나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이 가는 네. 곳인데 일단 역에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역삼역 하면은 또 주변에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내기도 편리할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서울이 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에는 짐이 많으면 안 돼요. 항상 몸만 들어갔다가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호를 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활도 편리하고 보안적인 면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또 실거주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솔깃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소형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미정 캐스터님 말씀처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테헤란로 그리고 역삼역이라고 하는 강남권 중심 입지는 지금도 좋지만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강남권 개발 호재의 수혜까지 있어서 향후 가치 상승도 굉장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삼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거의 초역세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 주변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실 수 없지만 모든 편의시설은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실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요. 저희 전화 문자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013-1531-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만나보신 역삼 지역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 토픽부터 확인해 보시죠.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서울 근교 타운하우스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저희 콧바람 쐬러 한번 가볼까요, 김미정 캐스터? 네, 쫓기는 듯한 일상에 지쳐서 한 번쯤은 좀 여유롭고 평화로운 전원생활 꿈꿔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 바로 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깨끗한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유명 리조트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슬로우 라이프를 위한 타운하우스, 어떤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전원주택과 세컨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의 타운하우스가 주택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라이프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LG그룹 계열의 유명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는 광주시 곤지암. 태화산 노고봉 계곡의 수려한 경관이 돋보이는 곤지암 일대는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인데요. 서울 강남권까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강선 곤지암역이 개통되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곤지암 일대는 스키장과 골프장, 그리고 수영장과 산책로, 또 낚시터와 맛집 투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풍성한 지역인데요. 최근 광주시 곤지암 주변에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원주택 이외에도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접목시킨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다면 이곳 곤지암은 어떨까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일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김미정 캐스터가 소개해주는 것 같은데요. 창동 지역에 이어서 이 광주를 소개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좀 지쳐서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막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일단은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 도시권의 편리한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좀 가까우면서도 자연 환경도 괜찮은 곳이 없을까 찾다가 이곳 곤지암 일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쾌적한 환경까지 잘 갖춰진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공기까지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김라혜 캐스터는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 곤지암 자주 가봤습니다. 곤지암 하면 사실 곤지암 리조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스키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주변 경관도 훌륭하고 여기에 시설까지 좋은 곳입니다. 네, 김라희 캐스터님 말처럼 스키장이나 리조트 이외에도요, 골프 클럽까지 가까이 있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담숲이라는 곤지암의 필수 코스가 있는데요. 이 가을 단풍 여행지로도 유명한 화담숲은요, 숲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피크닉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피크닉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레저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정말 생활처럼 편하게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뿐만이 아니라 요즘 골프 안 치시는 분들 없으실 정도로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솔깃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에서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거리다라면은 얼마나 걸리냐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서울끼리도 1시간이 굉장히 넘는 거리도 많잖아요. 그런데 1시간이 채 안 걸린다라는 건 그만큼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입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마련인데 이곳 곤지암 타운하우스의 경우는요. 천혜의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다양한 취미 환경까지 즐길 수 있는 3박자를 고루 갖춘 곳입니다. 지도 화면을 보시면요. 이 주변에 곤지암 리조트, 양지 파인 리조트, 그리고 지산 리조트까지 이 유명한 리조트들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리조트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곳 곤지암 일대가 아주 매력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제 곤지암 IC나 곤지암역도 가까이 있어서요. 서울에서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도 함께 보시면요. 일단 주변에 보면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광산, 마락산, 태화산 등등 이렇게 산이 많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경기도 광주시 내에서도 수려한 산과 계곡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물과 공기가 맑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조트뿐만 아니고 별장이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고급 전원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지역은요. 전원주택으로서의 입지가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리조트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리조트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연 경관과 공기만으로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꽉 막혀서 갇혀서 살으란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람 심리라는 게 뭐 일단은 좀 그렇게 편안한 삶에 만족만 하면 좋을 텐데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좀 가격까지 올라갔으면 그럼요.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곤지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 또한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 호재를 갖췄기 때문인데요. 먼저 경기도 광주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서에서 광주 간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서울 수서역에서 곤지암이 있는 경기도 광주역까지 약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향상되는 호재고요. 다음으로 제2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서울로 진입을 할 때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구간인데 그런데 이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을 진입하는 대체 루트가 생기는 건데요. 특히 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이 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사계절 풍부한 즐길 거리를 갖춘 지역이라는 점도 이 곤지암 일대의 특색이자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창한 숲을 이룬 산이 많아서 조용하고 아늑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힐링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유명 리조트가 다수 있는 만큼 골프나 스키, 그리고 수영이나 낚시 등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관광 명소인 만큼 투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맛집도 굉장히 많은데요.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다가 나가서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곳, 바로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를 만나보고 계십니다. 그냥 광주 아니고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1시간 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개발 호재를 통해서는요. 12분, 수서역에서 곤지암까지 12분 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 한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배낭 메고 한번 다 같이 놀러 가봐야겠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된다면 네. 제가 이 곤지암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그렇죠. 저는 느꼈고요. 여기에다가 또 자연 환경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저는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골프, 낚시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고루 갖춘 상당히 특색이 많은 팔방미인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곤지암 놀러 가려면은 일단 미정 씨도 조사를 해왔고 라이 씨는 평소에 워낙 잘 가는 지역이니까 두 분만 믿고 저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타운하우스를 만나보고 계시거든요. 전원주택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양한 형태들도 있어요. 타운하우스가 정확하게 어떤 주택인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교통이 좋고 주변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이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것이 대세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이 은퇴 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수요자들까지 아주 각광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실제로 서울 근교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이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이 수요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분양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장점을 합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곤지암 타운하우스만의 강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좀 집을 볼 때 가성비를 굉장히 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인데요. 우선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의 물가가 굉장히 좀 낮고 또 단지형으로 조성된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관리비라던가 여러 가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자연환경이 좋은 만큼 은퇴하고 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곳이고요. 만약에 또 독채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보안적인 면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통 호재와 곤지암만의 특색으로 이 향후의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공기 좋고 거기에 교통호재 기다리고 있고요. 취미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까지 좀 만나보셨습니다. 그야말로 도시업 나만의 전원주택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667,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지암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야겠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